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는 일들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친구에게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충격받았던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어떤 점 때문에 많이 놀라거나 문화 충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외국인 친구에게는 문화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자, 여러분.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한국의 문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외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눈이 크다, 얼굴이 작다, 코가 높다, 피부가 좋다 등의 이야기를 칭찬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굴이 작다, 머리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은 나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나? 뭐지? 내가 바보 같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해서 무척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칭찬으로 사용되는 말이라서 눈이 크다, 얼굴이 작다, 코가 높다와 같은 말은 너 정말 매력적이다. 와, 예쁘다. 와, 잘생겼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무리 칭찬이라도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무례할 수 있고 신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더라도 외모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눈이 크다, 얼굴이 작다, 코가 높다, 피부가 좋다 등을 너 정말 매력적이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물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 이분은 외국인 친구가 많이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매력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칭찬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커플 아이템입니다. 커플 아이템은 말 그대로 사귀는 사이인 커플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보통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옷, 신발, 액세서리가 대표적인 커플 아이템이죠. 이런 커플 아이템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자 사랑의 증표로 사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커플 아이템들을 외국인들은 무척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왜 신기한지 물어보니까 보통 외국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맞춰 입히는 경우는 많지만 성인들이 이렇게 신발, 모자, 휴대폰 케이스나 옷 등을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으로 입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커플 아이템을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플 아이템을 귀엽게 생각하던 외국인들도 커플링에 대해서는 무척 놀라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외국에서는 커플링은 약혼이나 결혼한 사람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약혼, 결혼할 상대가 아니어도 연애한 지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과 연애를 하던 중에 자신이 커플링 맞춘 걸 SNS에 업로드하니까 결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연애하던 중에 1년 된 기념으로 맞춘 건데 말이죠. 아, 저는 이런 커플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커플 아이템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티내고 싶지도 않고, 사귀다 헤어지면 그 많은 커플 아이템들을 처리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팔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특히 커플링 같은 경우가 더더욱 난감하죠. 금으로 맞추지 않은 이상 팔기도 어렵고 팔아도 원래 금액의 절반도 못 받을 테니까요. 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커플 아이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여전히 연애를 시작하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로 꼽는 분들도 많답니다. 여러분은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하고 싶은 커플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든요. 세 번째로 외국인 친구들이 놀라는 부분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거나 가래 뱉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건 외국인들에게 정말 큰 문화 충격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가래를 뱉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더욱 보기 힘든 행동이라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구역이 많고 흡연자 전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 구역에서만 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이 흡연 전용 구역이 있더라도 길거리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공공장소 그리고 길거리 흡연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며 공공장소와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전히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길을 걷다 보면 담배 냄새가 확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흡연자라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담배 냄새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여튼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저처럼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자 냄새가 심하지 않은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금연 구역에서 피워야 하지만 냄새가 덜 난다고 길거리에서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씁쓸해요. 거기에 금상첨화로 담배를 핀 뒤에 가래까지도 길에 뱉는 분들이 있으세요. 와, 그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 모습을 오래 본 저조차도 여전히 적응 안 되는 모습인데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이미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고 강렬한 모습이라 많이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이 느끼는 문화 충격은 바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사적인 질문을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 또는 이미 친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이라도 친해지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는 몇 살이야?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학교는 어디야? 어디서 살고 있어? 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개인적인 걸 물어보지?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놀란다고 해요. 심지어 친한 사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혼은 언제 해? 연봉은 얼마야?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와 같은 더 사적인 질문은 물론 조언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들도 이런 질문들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을 위해주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과도한 오지랖인 경우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며 친구라는 탈을 쓰고 상처를 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좀 빼야겠다. 너 피부 관리 좀 받는 게 어때? 너 쌍꺼풀 수술해야겠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 옷을 입어? 너한테 이 옷은 아니야. 와 같은 말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때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잖아요. 이건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종종 겪는 일이에요. 친구나 가족,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이런 과도한 관심이나 오지랖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짜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를 주려는 사람인지 꼭 잘 확인하셔야 해요. 알겠죠? 다음으로 외국인이 놀라는 문화 충격은 반찬과 무료 반찬 리필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한국 식당에 가면 정말 신기해하는 것 중 하나가 메인 메뉴를 시키면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이죠. 분명 메인 메뉴 하나만 시켰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 김치, 나물, 무침, 잡채, 계란말이 등 다양한 반찬들이 그것도 무료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반찬들을 무료로 리필해 준다는 것에 또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보통 음식을 추가로 요청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반찬 좀 더 주세요 하면 바로 리필해 주시거나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특정 반찬을 다 먹은 것 같으면 먼저 반찬 더 줄까요? 라고 물어보며 챙겨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손님이 많이 없을 때 말이죠. 여튼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이게 진짜 무료라고 하면서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친구 중 한 명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여행을 가서 고등어 구이를 시켰는데 잡채가 무료 반찬으로 나왔대요. 잡채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으니까 일하는 분께서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잡채를 다 먹을 때마다 계속 리필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 친구는 리필을 해줄 때마다 이거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먹었는데 추가 금액 없이 자신이 주문했던 가격만 받아서 다행이라는 감정과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돈을 더 받을까 걱정했다는 사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놀라는 점과 충격받는 문화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5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차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느꼈던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